뒷더미에 파묻혀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소년 덴지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전기톱의 악마와 계약해 다양한 적들과 싸워나가는 만화 체인소맨은 작품이 연재된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체인소맨이 어째서 재밌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득 담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체인소맨 1부를 끝까지 본 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체인소맨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캐릭터, 스토리, 연출입니다. 입체적이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 신선하면서 예상을 비껴나가는 스토리, 강한 임팩트와 여운을 남기는 연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넘치는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인소맨에서 캐릭터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내적으로는 개성 넘치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외형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서 작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파워나 마키마 같은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가 이쁘네?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일까? 하면서 작품을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캐릭터의 매력에 끌려 작품을 보게 된 만큼 후반부 전개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캐릭터가 개성이 넘치는 만큼 존재만으로도 개성 넘치는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체인소맨 스토리의 큰 틀은 평범한 편입니다. 힘들게 살아온 주인공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크플롯에 해당하는 지극히 소년만화다운 스토리인데, 여기서 덴지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악마가 되어 악마를 사냥한다는 소재는 다크 판타지계의 아버지격인 데빌맨에서도 사용된 소재고, 불우한 주인공은 굳이 어떤 작품을 뽑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다양한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 체인소맨이 다른 작품과 확실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인공인 덴지가 굉장히 천박하고 1차원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여자를 밝히는 주인공은 꽤 있었지만 다들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반면, 덴지는 여자를 밝히는 성격에 1차원적인 사고가 더해지니 욕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 덴지도 덴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바보 같아서 기억에 잘 안 남네요. 이런 덴지의 캐릭터성이 정말 잘 드러났던 에피소드가 영혼의 악마와 싸우는 에피소드인데, 히메노한테 키스를 받으려고 열심히 악마를 찾는 천박함을 시작으로 어차피 갇혔으니까 질릴 때까지 자려는 단순함, 아키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아서 악마와 싸우는 나름대로의 신념, 죽을 때까지 죽여보는 1차원적 광기 같은 덴지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특히 영혼의 악마가 죽고 싶어질 때까지 고통을 주는 모습은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로이 머스탱 대령이 호문클루스를 죽을 때까지 죽이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데도 덴지의 마시간 1차원적 사고가 더해지니 간지보다는 광기가 가득한 전혀 다른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비슷한 예로 산타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재생 능력이 뛰어난 적에게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불을 붙여서 싸우는 건 헤라클레스도 사용했을 만큼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인데도 덴지의 1차원적 사고가 더해지니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싸우는 굉장히 신박하고도 어이없는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6권에서는 빔이 체인을 활용해서 움직이라고 조언하니 빔한테 체인으로 고삐를 물려서 탈 것으로 쓰는, 마치 머리를 쓰라니까 박치기를 갈기는 것 같은 이 말을 탁 치게 만드는 1차원적인 발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덴지의 독특한 캐릭터성이 신선한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는데, 체인소맨에서 독특한 거 하면 파워 아니겠습니까? 덴지가 체인소맨의 주인공으로서 스토리를 중심에서 독특하게 만든다면, 파워는 감초 같은 서브 캐릭으로서 스토리를 외곽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고 허언증이 심한 만큼 갑자기 혼자 폭주해서 날뛰거나 자신만만해져서 사고치거나 다른 캐릭터들을 방해하거나 자기 맘대로 행동하면서 스토리에 계속 변수를 주고, 무거운 스토리도 가볍게 느껴질 만큼 웃긴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상상도 못한 행동으로 독자를 어이없게 하거나 당황시키는데, 보다 보면 정이 드는 건지 캐릭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돼서 정신을 차려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강제로 빠져나가게 하더라고요. 코베니의 차로 덴지를 쳐버리고 코베니 탓을 하는 장면이나 포치타와의 약속을 깨고 덴지를 팔아넘기는 장면은 진짜 상상도 못한 역대급 장면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보는 내내 웃겨요. 다시 봐도 웃기고 재밌고 미친 것 같고 매력적입니다.
덴지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뭔가 개그 만화 캐릭터처럼 느껴져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다뤘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인데 작중 계속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캐릭터를 평면적인 캐릭터, 계속 변화하는 캐릭터를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부르는데요. 주인공인 덴지의 경우 작중 계속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평면적인 캐릭터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욕망에 휘둘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캐릭터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들으며 어느 정도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꽤나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중 등장인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쭉 한결같이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독자에겐 입체적이고 캐릭터들에겐 평면적인 재미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그와 반대로 마키마는 작품 초반부엔 어딘가 천진난만하고 독특한 면이 있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엄청난 카리스마와 함께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초반과 후반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져서 입체적인 캐릭터 같지만 작중 마키마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목적인 체인소맨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평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덴지와는 대조되게 마키마는 독자에겐 평면적이고 등장인물들에겐 입체적이었던 셈이죠. 그 외에도 총의 악마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악마를 혐오하고 모두 죽여야 한다던 아키는 천사의 악마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수명을 잃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구해주고 자신의 목적이었던 총의 악마를 향한 복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덴지와 파워를 살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야코를 구하기 위해 덴지를 박쥐에게 팔아넘길 정도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마인이었지만 후반에는 마키마에게서 덴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덴지의 소중한 파트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 변하고 성장하는 입체적인 모습이 체인소맨의 캐릭터를 리얼하게 느끼게 해주는 큰 재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조연들도 체인소맨의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체인소맨의 조연들은 작품의 특성상 많이 나와봤자 한 에피소드 정도 나오고 퇴장하는데도 각 캐릭터의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레제, 히메노, 코베니 같은 조연들이 있는데 이 세 캐릭터는 주연들에 비해 등장이 적은데도 강렬한 명장면을 남기며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작중 가장 먼저 퇴장하는 히메노의 경우 호쾌하고 섹시한 누님 이미지로 처음 등장해 독자들에게 진짜 미친 만화구나 싶은 장면을 선사한 뒤 눈물이 나오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며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히메노가 죽은 뒤 히메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슬픕니다. 주연 4인방 다음으로 높은 인기를 가진 레제는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독자들을 반하게 만들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냥 도망쳤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덴지를 만나러 가다가 살해당해서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 같네요. 캐릭터가 워낙 매력적이었던 만큼 2부에 다시 등장하길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재등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네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왕 코베니는 첫 등장부터 귀여운 모습으로 시선을 끌더니 얼마 안가 거하게 사고를 치며 민폐 캐릭터가 되었다가 혼자서 사와타리와 소드를 쓰러뜨리는 활약을 하기도 하고 에피소드마다 불쌍하고 귀엽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줘서 독특한 캐릭터성으로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베니의 차와 패밀리버거, 리듬게임은 정말 여러모로 레전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키시베나 콴시, 천사, 빔 같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매력적인 조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다양한 전개가 가능해서 작품이 더 풍성하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 다 싹 쓸어버리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캐릭터에 대한 부분만 설명했는데도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 조절을 이상하게 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인소맨이 왜 재밌는지 스토리와 연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볼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끝!